데릭 루이스가 탈리슨 테세이라에게 35초 만에 TKO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 종료 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심판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끝내려 하는 와중에 다른 선수가 펜스를 지지대 삼아 일어서는 상황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테세이라가 펜스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자 제이슨 헤르조그 심판은 이를 경기를 완전히 중단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테세이라가 쓰러지자 루이스는 곧바로 그라운드 앤 파운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펀치는 정확히 적중했지만 다른 일부는 방어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테세이라는 펜스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테세이라가 펜스를 잡지 않고는 일어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펜스를 잡은 행위는 테세이라를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했고 데릭 루이스는 계속해서 펀치를 퍼부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방식을 고려하면 탈리슨 테세이라는 기술적으로 아직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펜스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데릭 루이스의 공격을 막고 자세를 바꾸려 시도했지만 애초에 펜스를 잡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테세이라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너무 일찍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선수들이 피니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펜스를 잡는 대신 선수가 상대의 눈을 찌르거나 로블로를 가하여 TKO 위기를 벗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명백한 파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TKO 승리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실격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이것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논리라고 이해합니다. 만약 피니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실격보다는 TKO로 처리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면 데릭 루이스의 승리 방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기가 실격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면 테세이라는 실격 처리되거나 1점 감점을 당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말입니다. 어쩌면 심판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테세이라가 펜스를 잡은 것에 대해 1점을 감점하되 루이스가 마무리를 시도하고 있었으니 경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1점을 감점했더라면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파울이 명확히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조치했다면 경기 중단을 둘러싼 대부분의 혼란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테세이라는 강력한 상대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리치 우위를 가졌으며 기술적인 타격가로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초반 테세이라는 다양한 페인트 동작을 활용하며 데릭 루이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꾸준히 잽을 날렸습니다. 그는 루이스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루이스가 펜스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고 판단될 때마다 과감하게 전진하며 오른손 펀치를 정확히 적중시켰습니다. 테세이라는 211cm의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헤비급 선수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속합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펀치는 종종 테세이라가 뒤로 물러나 왼손 훅으로 반격하려 할 때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곤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테세이라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명확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페인트 동작을 활용하여 데릭 루이스의 폭발적인 카운터를 유도한 뒤 자신의 긴 리치를 이용해 파고드는 루이스를 제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전략이었지만 그 긴 리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리 관리는 예상했던 만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첫 공방 이후 테세이라는 곧바로 페인트 동작을 시도하며 앞손을 뻗어 루이스를 수비적인 자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너무 뒤로 물러섰다고 느끼자마자 그는 다시 한번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릭 루이스의 시그니처 기술인 호핑 스위치킥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190cm의 상대에게 헤드킥을 시도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 루이스는 헤드킥을 정확히 적중시켜 KO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헤드킥을 시도하는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자주 시도하는 만큼 언젠가는 한 번쯤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공격에서 테세이라는 킥을 막아냈고 두 선수는 다시 거리를 벌려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가 다시 거리를 좁혀 맞서는 순간 테세이라는 루이스의 눈에 잽을 날렸습니다. 루이스는 오른손 오버핸드 펀치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테세이라는 뛰어난 거리 조절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몸을 뒤로 젖혀 공격을 회피했고 루이스는 다시 거리를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찌르기가 루이스에게 확실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을 비비며 시야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감지한 테세이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민첩한 발놀림으로 루이스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루이스는 공간을 확보하려 했었는데 이는 아마도 테세이라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강력한 페인트 동작과 긴 보폭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는 보통 오른손 펀치를 내지르려는 신호로 읽힙니다. 순간적으로 테세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의 경기 전략은 다시 한번 루이스를 카운터 공격하는 것이었고 루이스의 페인트는 오른손 펀치가 날아올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페인트였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테세이라는 재빨리 주도권을 회복하여 다시 압박을 가함으로써 루이스를 다시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루이스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돌진하며 오른손 펀치에 모든 힘을 싣습니다. 테세이라는 펀치에 맞춰 몸을 숙이며 머리를 움직여 충격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루이스는 오른손 펀치 직후 곧바로 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테세이라는 여느 때처럼 루이스의 폭발적인 공격에 반격하며 강력한 오른손 어퍼컷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 어퍼컷은 또다시 빗나갑니다. 이는 그의 거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퍼컷과 함께 몸을 회전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날아오는 왼손 훅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루이스는 오른손 훅으로 콤비네이션을 마무리하지만 이 역시 빗나갑니다. 테세이라는 몸을 완전히 돌려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데릭 루이스는 공격을 마친 후 한 걸음 물러서서 테세이라가 다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이스가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마지막 오른손 펀치를 너무 길게 뻗어 균형을 약간 잃은 상태였기에 그는 왼발을 옆으로 내디디며 안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이는 종종 왼손 훅이 날아올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루이스는 앞발을 안쪽으로 틀며 왼손 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이라는 루이스의 펀치가 빗나갈 때마다 긴 리치를 활용하여 항상 카운터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왼손 훅이나 오른손 어퍼컷처럼 위험한 카운터를 시도하는 대신 훨씬 안전한 공격인 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격 과정에서 강한 펀치를 허용하여 KO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잽을 계속 날렸고 그 잽은 루이스의 턱에 깔끔하게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데릭 루이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선수는 잽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선수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 잽은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아 흐름을 끊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무리 깔끔하고 타이밍이 좋은 잽이라도 루이스의 전진을 막거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데릭 루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세이라의 잽이 루이스의 턱에 깔끔하게 적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간 왼쪽으로 뛰어올라 공격을 피한 후 깊숙이 파고들며 왼손 훅을 날렸습니다. 이 훅은 테세이라의 턱에 정확히 꽂히며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테세이라는 리치가 약 10cm 더 길고 키도 7.6cm 더 큰데 데릭 루이스가 어떻게 잽을 피하고 훅을 적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테세이라의 잽은 완전히 뻗어 있었던 반면 루이스는 강력한 왼손 훅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분명히 리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펀치가 모두 동시에 적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세이라가 잽을 적중시켰을 때 그의 손목이 상당히 구부러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잽이 완전히 뻗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리치가 약 1.5cm에서 2.5cm가량 줄어들었고 데릭 루이스는 그만큼 거리를 좁혀 자신의 펀치를 정확하게 적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펀치를 적중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약간 왼쪽 각도로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통은 머리보다 테세이라에게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루이스가 펀치를 날릴 때의 자세를 보면 그의 머리는 실제 몸통보다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어깨와 몸통이 테세이라에게 더 가까워지면서 왼손 훅의 리치가 늘어나 키와 리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펀치를 적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테세이라와 루이스의 자세를 비교해보면 테세이라의 머리는 상체보다 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루이스의 머리는 몸통에서 더 멀리 떨어져 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테세이라의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바닥에 쓰러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데릭 루이스가 마무리를 노렸습니다. 테세이라가 아직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펜스를 잡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루이스가 이미 그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왼손 훅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 심판이 개입하여 두 선수를 갈라놓았습니다. 테세이라가 루이스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려 몸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펀치가 적중했을지 혹은 막혔을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테세이라는 루이스를 향해 돌아섰고 심판은 경기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스가 심판의 머리에 거의 맞을 뻔한 잽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데릭 루이스의 기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탈리슨 테세이라에게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는 아직 경기를 이어갈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릭 루이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경기를 끝내고 싶어 했고 결국 그의 바람대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데릭 루이스에게 또 다른 랭커를 꺾은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탈리슨 테세이라는 이번이 UFC 두 번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 출전했으며 헤비급 랭킹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헤비급 상황을 잘 대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데릭 루이스의 선수 생활이 앞으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헤비급 전체에는 그리 긍정적인 경기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테세이라에게 일시적인 좌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알리스타 오브레임에게 패배한 후에도 꾸준히 발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때와 유사합니다. 테세이라가 스티페 미오치치만큼 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의 UFC 두 번째 경기였으며 아직 커리어 통산 10전도 치르지 않은 신인입니다. 탈리슨 테세이라가 톰 아스피날에게 도전할 만한 강력한 도전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톰 아스피날은 이 직급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 아스피날은 이미 상위 10위권 선수 중 절반을 이겼으며 사실상 헤비급에서 모든 선수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그를 막을 사람은 없어 보이며 그는 이 체급을 장악할 기세입니다. 상위 10위권 선수 중 절반을 꺾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성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데릭 루이스 선수에게는 훌륭한 승리였습니다.